내 나이 53.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베개싯을 적시던 지난 세월이었다. 남편의 주먹은 비 오는 날 우산처럼 늘 내 머리 위에 있었다.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몸엔 성한 날이 없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어느 날 밤 몰래 집을 나와버렸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이 막막한 길을 헤매던 그때 마치 마른 하늘의 단비처럼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박우성. 그와의 만남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쓰는 기적 같은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가 과연 해피엔딩일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일지는 나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을 만난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내 이름 신하연. 올해로 53이다. 내 삶은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23. 꽃다운 나이에 남편 이재환을 만났다. 그 사람. 처음에는 참 다정하고 좋았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 때면 정말 믿었다. 하지만 폭력은 습관처럼 반복됐다. 멍든 얼굴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두껍게 하고 긴 머리카락으로 멍 자국을 가렸다. 사람들이 혹시나 알아챌까 봐 무심초사했다.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는 더 지옥 같았다.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폭력을 보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는 주변의 말에 나는 또다시 주저앉았다.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사람의 주먹 아래 살았다. 내 청춘은 그렇게 시들어갔다. 남편은 내가 감히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려는 시도라도 하면 더욱 광포해졌다. 세상에 나 혼자 고립된 듯한 기분이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겼다. 혹시라도 내 상처를 알아챌까봐, 혹은 나 때문에 남편에게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겁이 났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폭언과 폭행은 내 영혼마저 갉아먹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눈은 생기를 잃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다. 하지만 차마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그 희망 없는 삶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얘게는 더 큰 형벌이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나를 딱하게 여기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그저 엄마,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그들이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에게까지 아빠의 폭력이 향할까봐, 혹은 그들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울까봐 두려웠다. 그 아이들이 원망스럽지는 않았다. 그들도 피해자니까. 그저 내가 너무 무능한 엄마라는 자책감에 시달릴 뿐이었다. 내 나이 53이 되던 해,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사소한 시비 끝에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차고 심지어는 흉기까지 들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인 생각 하나만으로 집을 뛰쳐나왔다. 한겨울 밤, 얇은 옷차림에 맨발로 뛰쳐나온 나는 그렇게 길을 헤매고 있었다.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몸은 둘째치고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다. 갈 곳도 누구에게 연락할 곳도 없었다. 한참을 걷다가 어느 허름한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때였다. 벤치 옆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박우성 씨였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괜찮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낯선 사람에게서 느끼는 따뜻함은 내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등불 같았다. 그날 밤, 박우성 씨는 나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그의 방에서 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따뜻한 국밥을 사주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내 지난 세월의 고통을 털어놓자 그는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마치 오랜 시간 굶주렸던 사람이 따뜻한 밥을 만난 것처럼 내 마음은 그의 다정함에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는 내 몸속 차가운 피를 다시금 뜨겁게 데워주는 듯했다. 잊고 살았던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순간 나는 본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다. 그 앞에서 나는 어떠한 꾸밈도 없이 그저 나약한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다. 이혼 후 혼자 지낸 지는 꽤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는 내게 숙식을 제공해주며 갈 곳 없는 나를 기꺼이 받아주었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매일 아침 그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며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잊고 살았던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꼈다. 그의 존재는 내 삶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은 햇살을 비춰주는 듯했다. 어느 날 박우성 씨는 내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져서 힘들게 살았다고 했다. 아내는 그런 그를 떠나버렸고 그는 오랜 시간 절망 속에서 헤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다고 했다. 그의 삶 또한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그에게 더욱 마음이 열렸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가 얼마나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닮아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공감의 눈물이었다. 박우성 씨와 함께 지내면서 나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내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내 나이 53세, 아직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 내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갔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소박한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그는 내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주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힘들었냐고 물어봐 주었다.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내게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 때면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밤늦도록 거실에 앉아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거리기도 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손길에 나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같았다. 내 얼굴에는 잊었던 미소가 피어났고 내 마음속에는 설렘이라는 감정이 다시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내게 전해지면서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53세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순수하고도 강렬한 설렘이었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사랑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만큼 더 깊이 서로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의 숨결은 뜨거웠다.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나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드는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욕망과 갈망이 그의 사랑으로 인해 터져나오는 듯했다. 그의 어루만짐에 나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전율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하나가 되었다. 그 밤은 내게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영혼의 치유와 재탄생을 의미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마치 갓사랑에 빠진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했다.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가고 예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꽃을 선물하고 작은 이벤트를 해주었다. 그런 사소한 행복들이 내 삶을 온통 뒤덮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찾았다. 진정한 사랑, 존중, 그리고 행복. 우리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 이재환은 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수소문 끝에 나를 찾아냈다. 그는 박우성 씨의 집 앞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창문을 깨고 심지어는 칼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박우성 씨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와 맞섰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아직 그의 아내였기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남편은 박우성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려 그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 그의 집요한 방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위협했다. 남편은 나를 불륜녀로 매도하며 국내방내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폭력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박우성 씨에게까지 향했다. 나는 너무나 두려웠다. 박우성 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미안하고 이 사랑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감마저 들었다. 우리는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고 밤에는 남편이 찾아올까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다. 박우성 씨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와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나는 그의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소식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졌다. 딸 김미경은 나를 찾아와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라며 나를 비난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들 김성진 역시 엄마, 실망했어요.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다른 남자랑 사는 건 아니잖아요. 라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들에게 내 지난 세월의 고통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아빠의 말만 믿고 나를 죄인 취급했다. 주변 친척과 친구들도 나를 손가락질했다. 나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상의 비난과 가족의 외면은 나를 다시금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박우성 씨는 그런 나를 묵묵히 지켜주며 세상의 시선보다 우리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속삭여 주었다. 하지만 그의 위로조차도 내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박우성 씨도 힘들어했다. 그는 내가 자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며
괴로워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났고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주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우리를 짓눌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나 또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렸다. 우리 사랑은 세상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이었던가? 그는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 또한 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남편의 협박과 아이들의 비난 속에서도 박우성 씨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매일 밤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는 내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제라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라며 위로해 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향했고 그 속에서 나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박우성 씨의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유리창을 깨부수고 있었다. 박우성 씨는 그를 말리려다 남편의 칼에 손을 베이고 말았다. 피를 흘리는 박우성 씨를 보자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이 폭력과 비난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당히 맞서기로 했다.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라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과거 병원 기록, 경찰 신고 기록, 그리고 내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박우성 씨가 내게 얼마나 큰 위안과 사랑을 주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내게 가장 힘든 일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내민 증거들과 상처들을 보자 아이들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딸 미경이는 엄마, 정말이에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나를 끌어안고 함께 오열했다. 아들 성진이도 미안해요, 엄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라며 나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따뜻한 품은 내게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값진 것이었다. 아이들의 이해와 지지는 내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혼 소송은 쉽지 않았다. 남편은 모든 것을 부정했고 나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그의 변호사는 나의 사생활을 들춰내며 나를 깎아내리려 했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고 나는 매 순간 심리적으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우성 씨는 매번 재판에 함께 참석하며 내 옆을 지켜주었다. 그는 법정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재판이 끝나면 따뜻한 말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힘이 났다. 재판 과정에서 나는 지난 30년간의 고통을 낱낱이 증언했다. 내 증언과 증거들 앞에서 남편은 결국 무너졌다.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30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날 법정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혼 후 나는 박우성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작은 전셋집을 얻어 보금자리를 꾸렸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박우성 씨는 퇴근 후 내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웠다. 우리는 함께 퇴근길에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거나 소박한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소박하고 진심 어린 사랑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아이들도 점차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끔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딸 미경이는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라며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 주었다. 그녀는 때때로 박우성 씨에게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들 성진이도 박우성 씨를 아저씨가 아닌 아빠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박우성 씨와 함께 낚시를 가거나 운동을 하기도 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는 내게 삶에 큰 기쁨을 주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의 시선은 따갑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당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 속을 걸어간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리라 다짐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 찾아온 이 금지된 사랑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이 사랑은 폭력과 상처로 얼룩졌던 내 과거를 치유해 주었고 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 주었다. 나는 박우성 씨에게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배웠다.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흔하지 않은 삶의 한 조각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가고 있나요? 혹시 숨겨야만 했던 사랑, 혹은 용기가 없어서 시작조차 못 해본 사랑이 있지는 않나요?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랑을 꿈꾸시나요?